안녕하세요. 책 읽는 옹기엄마입니다. 오늘도 삼국지 제1권 중 창천에 빗기는 노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공손창과 눈물로 헤어진 유비는 서둘러 탁현 누상촌으로 향했다. 노식이 초당을 세우는 역수는 탁군 안고현 땅이어서 누상촌까지는 빠른 걸음으로도 해질녘에나 닿을까 말까한 거리였다. 스승을 배웅하고 공손창과 헤어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 벌써 해가 중천에 솟은 때문이었다. 얼마를 가다 보니 제법 넓은 개울 하나가 앞을 가로막았다. 적어도 50장은 되는 너비에 2자 깊이는 되어 보였는데 여름 장마에 씻겨간 뒤 다시 손을 보지 않은 탓인지 아무리 둘러봐도 징검다리 하나 보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유비는 신을 벗고 바지를 걷은 채 물을 건너기 시작했다. 모추인 9월도 이미 중순을 지난 데다 북쪽이라 물이 몹시 찼다. 거기다가 물 가운데는 보기보다 깊어 뇌를 건넌 유비의 아랫도리는 물에 한빡 젖어 있었다. 생각 같아서는 불이라도 피워 떨리는 몸을 녹이고 젖은 옷을 말린 뒤에 떠나고 싶었지만 갈 길이 바빠 그럴 틈도 없었다. 그래서 젖은 바지를 입은 채 다시 길을 떠나려 할 때였다. 누군가가 부른 것 같아 뒤를 돌아보니 뇌물 저쪽에서 한 늙은이가 유비를 부르고 있었다. 섞어라 키 큰 어린 놈아. 귀담아 들어야 겨우 알아들을 만큼 낮았지만 이상하게도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였다. 허름한 차림에 명아주 지팡이를 짚은 늙은이였는데 별나게 희고 긴 수염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억에 없는 모습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관례까지 치른 자신을 어린 놈이라고 함부로 불러대는 것도 그리 탐탁치 않았지만 워낙 나이가 든 노인이라 유비는 할 수 없이 큰 소리로 물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다리도 없고 배도 없으니 이 늙은이가 어떻게 건너란 말이냐? 내 놈이라도 업어 건네다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마치 유비가 다리를 부수고 배를 없애버리기라도 한 듯한 말투였다. 그 같은 늙은이의 말투가 다시 귀에 거슬렸으나 유비는 말없이 건너온 냇물로 다시 들어갔다. 상대는 늙은이인데다 자신은 이미 젖은 몸이었다. 너무도 당당한 그 늙은이의 요구도 예사롭지 않았다.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까닭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한 번 젖은 몸이어서인지 물은 한층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러나 유비는 낯빛도 변하지 않고 건너가 하인이라도 부르고 있는 듯한 그 늙은이를 들쳐 업었다. 늙은이는 보기보다 무거웠다. 또래에서는 힘께 나서는 유비였지만 개울을 다 건넜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릴 지경이었다. 그런데다 더 기막힌 것은 그 늙은이를 개울가에 내려놓은 뒤였다. 이런 내 정신보게 보퉁이를 저쪽에 두고 왔구나. 내 놈을 부르는데 급해서 그만.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 유비에게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다시 나무라는 투로 늙은이가 말했다. 그지야 유비는 그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흔한 유건 하나 쓰지 않은 누더기 차림이었지만 어쩐지 민촌의 무지렁뱅이 늙은이 같지는 않았다. 이따금씩 스승 노식의 초당을 찾곤 하던 이름 모를 은사들에게서 느껴지던 분위기 같은 것이 그에게서도 느껴졌다. 그때 노인이 다시 소리쳐 꾸짖었다. 이런 멍청한 녀석 같으니 너는 내가 보퉁이를 두고 왔다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유비가 얼결에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나 늙은이는 한층 큰 소리로 나무랐다. 내가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이냐? 잠만 말고 다시 나를 업어라. 그러자 어지간한 유비도 은근히 부하가 일었다. 일부러 사람을 괴롭히려 드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 탓이었다. 거기다가 더 이상 그곳에서 지체하다가는 저물기 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길도 바빴다. 그러나 유비는 다시 말없이 그 늙은이를 업었다. 그냥 떠나버리면 이미 한 수고까지 소용없어져 버리지만 한 번 더 다녀오면 그 수고는 2배로 남게 된다.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랜 것이었다. 다행히 그 늙은이는 한 번 더 냇물을 건너갔다 오는 것으로 더는 유비를 괴롭히려 들지 않았다.
그 대신 냇가의 마른 풀 위에 털썩 앉으며 전과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유비라고 합니다. 좋은 상이다. 무슨 말씀이온지. 만가지 상 가운데서도 마음의 상이 제일 중하다는 뜻이다. 늙은이는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험한 눈길이 되어 다그쳤다. 내 놈은 혹시 나를 황석 선생쯤으로 넘겨 짚은 거 아니냐? 그리하여 장자방처럼 천사라도 얻어 걸릴까 하여 내게 이리 인심을 쓴 것이렸다. 물론 유비도 황석공과 장량의 옛일은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러나 황석공이 다리 위에서 2번씩이나 벗어던진 신을 주워 주었다는 장량을 흉내낸 건 결코 아니었다. 유비가 부드럽게 웃으며 받았다. 옛일은 다만 옛일일 따름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른데 어찌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어째서 2번째로 나를 업고 건널 생각을 했느냐? 무엇을 바라고 한 번 더 수고로움을 참았더냐? 늙은이가 다시 살피는 눈길로 돌아가 유비를 쏘아보며 물었다. 그제서야 유비도 그 늙은이의 2 눈에서 심상치 않은 빛을 알아보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잃어버리는 것과 2배로 늘어난 차이 때문입니다. 제가 2번째로 건너기를 마다하게 되면 첫 번째의 수고로움마저 값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건너면 앞에서의 수고로움도 2배로 셈쳐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늙은이의 눈에서 한층 강한 빛이 뿜어 나왔다. 내 나이 올해 몇이냐? 17입니다. 벌써 그걸 알고 있다니 무서운 나이로구나. 네? 그게 바로 개 같은 선비들이 입만 열면 말하는 인의의 본체다. 그걸로 빚을 주면 빚진 자는 10배를 갚고도 아직 모자란다고 생각하며 그걸로 다른 사람을 부리려 들면 그 사람은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일하게 된다. 나도 네게 빚을 졌으니 호된 값을 물어야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었고 하나 일러주마. 그걸 쓸 때는 결코 남이 내가 긁어 쓰고 있다는 걸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자 유비가 빙긋이 웃었다. 저는 저 자신도 그걸 잊고자 합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말하며 다시 한번 유비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노인의 눈에서는 그대로 불꽃이 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거의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실 만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목소리를 가다듬어 물었다. 어디 사느냐? 탁현 누상촌에 삽니다. 그렇다면 탁록정우 후에겠구나.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노식 선생님 문화에 잠깐 들었습니다만 노자가니 머릿속에는 귀신들의 말과 고집만 잔뜩 들어있는 그 대담한 작자가 널 길렀다고? 늙은이는 아무래도 못 믿겠다는 듯이 그렇게 되물었다. 나이는 줄잡아 10여 년 차이가 나 보이지만 말투로 미루어 보면 스승 노식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유비는 그 늙은이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공손히 물었다. 스승님을 잘 아십니까? 알지. 더벅머리로 책을 끼고 마육 늙은이의 문화를 드나들 때부터 알고 있다. 실은 오늘도 그 작자를 만나러 갔다가 허탕을 치고 오는 길이다. 스승님은 아침 일찍 여강으로 떠나셨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바로 그걸 말리려고 멀리서 달려왔는데 한 발 늦었다. 너는 테레의 소를 아느냐? 네. 뿌리 곱고 잡털이 섞이지 않은 소를 골라 홍을 먹이고 비단으로 소를 치장하는 것은 그 소를 위해서가 아니다. 나라의 제사에 그 고기를 쓰고자 함이니 어리석은 소는 백정의 도끼가 정수리에 떨어질 때에야 비로소 슬퍼한다. 벼슬도 그와 같으니 내 그걸 말리려고 그를 찾은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